안녕하세요. 주식훈련소입니다. 오늘은 2월 12일 일요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8시 34분입니다. 이번 영상은 다음 주 경제 일정이랑 매매 계획, 국내 주식 관심 섹터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썸네일에 있는 순서대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주 미국 경제 일정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앞에 두 개, 그리고 중간에 미국 고용지표가 하나 있었죠. 그건 무사히 지나갔고,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네요. 예, 이번 주 미장이 좀 조정을 받았죠. 그런 상태에서 다음 주 어떻게 좀 움직일 것인가 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데, 지금 지수의 위치가 이런 것도 사실은 이것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화요일 날 미국 CPI 밤 10시 30분이죠. 그리고 목요일 미국 PPI, 그리고 금요일에 미국 옵션 만기가 예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은 휴장이고, 다음 주 목요일에 또 PC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시장이 많이 이제 반응을 했던 거는 CPI였고요. 근데 연준에서 더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PC라고, 얘가 이제 선행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거를 더 중요시한다,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캘린더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미국의 실적 발표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근데 빅테크 중요한 기업들은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화요일 CPI 가장 먼저 있는 이벤트죠. 그래서 이거를 중심으로 다음 주를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어떤 미국 차트 좀 잠깐 보면은 일단 일봉으로 좀 보시면은 S&P 500은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이제 수목에서 조정이 나왔고, 그쵸? 그리고 금요일에는 밀렸다가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주봉으로는 음봉으로 끝났지만은 아직 단기적인 추세가 꺾인 정도는 아니다. 쉬어가는 느낌이었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고, 근데 그러니까 반면 나스닥은 캔들이 음봉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영망치라 그러죠. 그쵸? 이게 딱 나오면서 캔들은 상당히 좀 안 좋게 끝났다. 하지만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좀 낙폭이 좀 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 다음 주에 또 반등을 또 볼 수 있는 자리다. 아직 추세가 완전히 깨진 건 아니다. 여기서는 추세선으로 보면은 그냥 짧게 그려보면은 여기 좀 이탈이 되어 있죠. 근데 이거는 구글의 악재가 좀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밀릴 자리는 아니었는데 이 정도 밀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밀려서 여기서 좀 비비는 정도로 끝낼 수 있었다고 보는데, 구글이 큰 폭으로 이틀 연속 하락했던 게 컸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또 한국 또 얘기를 해야겠죠. 한국은 일단은 뉴스부터 좀 살펴볼게요. 뉴스를 보면은 주말 동안에, 그리고 금요일에 있었던 뉴스들을 좀 살펴보면은, 저번 주 금요일에 좀 중요한 거는 SM, 그리고 하이브, 카카오 간의 어떤 대결 구도, 그리고 이제 행동주의 펀드 있죠, 걔네들. 그래서 얘네들이 좀 지금 이권 다툼이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휴마시스가 경영권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휴마시스를 저는 그때 짧게 매매를 했었죠.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좀 털렸어요. 여기서는 손절하고 여기서는 먹었네. 근데 이날 더 크게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이게 조금 뭐랄까, 좀 배드 뉴스입니다. 배드 뉴스. 어쨌거나 부정적인 소재예요. 근데 이런 부정적인 소재가 장이 안 좋을 때는 빛이 납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 뭐 기관 외국인 엄청 팔면서 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어떤 분쟁, 부정적인 재료가 강하게 움직였다고 생각을 하지. 이게 앞으로 계속 이게 막 쭉쭉 치고 나간다. 저는 이렇게는 안 보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일단 다음 주에 장이 좋으면은 얘들 안 볼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자리가 단계 너무 높아가지고 SM, CNC 같은 경우에. 그래서 SM도 SM 어딨어? 얘가 이제 저는 잘 모르겠네요. 이게 11만 원, 11만 원까지 이제 뭐 하이브에서 뭐 사겠다 이런 걸 했는데 뭐 더 올라갈 룸도 없어 보이고 얘는 특히 자리가 더 높습니다. 다른 엔터주에 비해서 얘는 조정을 거의 안 받았었거든요. SM은. 그래서 저는 별론 것 같네요. 일단 이런 개별 재료가 있었고 주말 동안 뉴스를 보면은 빌 게이츠가 챗 GPT가 세상을 바꿀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검색 엔진 빙이 있죠. 빙에다가 챗 GPT를 탑재시켜가지고 또 검색 포탈, 지금 검색 포탈의 압도적인 1위는 구글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오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죠. 그래서 MS가 지금 구글이랑 진짜 양자 대결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그 빅테크들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서 이게 좀 테마가 좀 더 오래 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국내에 지금 AI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게 좀 더 갈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단기 비자 발급 제한 풀고 재개를 했죠. 우리나라가 먼저. 그래서 입국자 양성률도 높지 않게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었고, 중국도 우리나라 상대로 비자 발급 제한을 했는데, 그걸 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중국 리오프닝 그 기대감이 좀 다시 불이 붙을 수가 있겠다. 이런 뉴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패션 업계. 패션 업계가 실적이 작년에 엄청 좋았습니다. 그래서 또 중국 리오프닝 되면은 또 패션 업계 더 수익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패션 업계만 나왔는데 우리나라 또 개별적으로 마스크 제한 풀렸죠. 그리고 우리나라 또 유명하게 K-뷰티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화장품 쪽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 두나무에서 피지사를 인수하는 걸 물색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증권형 토큰 뉴스들은 하도 많았어가지고, 뭐 옛날 뉴스들인데, 뭐 따로 지금 이렇게 쓰진 않았는데, 아직도 많습니다. 증권사들의 미래 먹거리죠. 증권형 토큰이. 그래서 그 조각 투자, 뭐 부동산이라던가, 뭐 미술품, NFT, 뭐 이런 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또 코인판에 좀 뼈를 때리는 그런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스테이킹도 미등록 증권 판매다 해가지고 크라켄 전 세계 3위 규모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코인 거래소인데 여기서 지금 벌금을 맞았습니다. SEC로부터. 그래서 근데 이제 미국 토종 거래소, 기관들이 많이 사용하는 코인 거래소는 코인베이스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지금 눈치를 보고 있을 텐데, 얘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시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또 움직일 것인가, 그 업비트랑 빗썸이 어떻게 대응을 할까, 이것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뉴스는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 다음 주 좀 매매 전략인데,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수급, 이건 뭐 계속 제가 보여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외국인이 1월부터 코스피를 8조 1천억을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투는 팔고, 연기금 사모펀드는 팔았는데, 뭐 보험, 투신, 기타 금융, 은행, 뭐 이런 애들은 좀 샀어요. 코스닥은 뭐 샀다 팔았다 하는 와중에 일단 파는 트렌드고, 기관은 개인은 샀다 팔았다고, 외국인은 그나마 순매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수급이 일단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CPI나 PPI 이런 거 변동성이 끝나면 얘들이 살 수도 있겠다. 근데 다음 주 초부터 사는 거 기대는 안 하고 있고, 좀 2월 중반부터 말까지는 좀 변동성이 없어지면, CPI 말 변동성이 좀 사라지면은 기관이 좀 살 수도 있겠다. 좀 이런 걸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근데 뭐 확실하진 않고요. 그래서 외국인이 파는 거를 기관이 받아야지 지수가 올라가지, 이 개인이 받으면은 못 올라가요. 그래서 이 기관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외국인은 그래도 계속 순매수를 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기관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AI를 포함한 이런 섹터들 제가 지금 들고 있죠.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얘들을 지금 좀 팔아야 돼요. 지금 손실 중인 것도 있고 약수익 중인 건 거의 없고요. 좀 큰 손실이거나 약손실 중인 종목들이 대부분인데 제가 좀 이번 주에 신용을 많이 써가지고 좀 샀어요. 그래가지고 얘들을 좀 팔 수 있어야 저는 또 계좌가 좀 지켜지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거를 좀 종목들을 파는 게 좀 목표고, 그리고 이제 섹터 얘기를 다시 하자면은 AI 로봇이 이제 조정을 받고 있죠. 근데 얘들이 그챗 GPT로 단기 급등을 했는데, 근데 얘들이 사실 미래에 정말 유망한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장기 상승 섹터로 자리 잡는지 지금 기로에 서 있다. 얘들이 좀 가격 조정은 이제는 뭐랄까 큰 폭으로 할 것 같진 않고 기간 조정을 통해서 좀 조정을 꾸준하게 좀 길게 받으면은 또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도 매매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때도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 이제 가격적으로 너무 많이 빠지게 되면은 시장 관심이 확 식으면서 이제 그 매물대 부담이 되죠. 시체만 쌓인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랬을 때 조금 뭐랄까 다시 공략하기 어려운 섹터가 될 수도 있는데, 가격 대신 기간 조정이 이루어지면은 좀 이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단기로 추가적인 상승이 또 가능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세바스 AI 같은 거요.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참. 자, 그래서 얘네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배터리 블록체인 이런 거보다 미래 성장 기대감이 훨씬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는 제가 이번 주부터 이거 이제 좀 부담된다. 자리가 너무 높다. 외국인이 이것만 사서 지수를 구라쳐서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LNF 같은 거는 솔직히 덜 올랐어요. 근데 에코프로랑 포스코 케미칼은 이거 너무 높아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이제 좀 조심하셔라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2차 전지는 이제 좀 부담스러운 자리, 주가 상승이. 지금 코스닥 지수는 2차 전지 빨이다. 그래서 이게 좀 가짜로 올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저는 슬슬 반도체 쪽이 좋아 보인다. AI 로봇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리나라는 좀 메모리 강국이죠. 근데 메모리도 물론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대용량 데이터 저장이 필요하죠.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이제 빅데이터 뭐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근데 또 이게 또 원천 기술 정말 하이테크 이런 곳으로 가게 되면은 어떤 AI의 성능, 로봇의 성능은 또 이제 파운드리 팹리스 설계를 어떻게 잘하느냐, 설계한 거를 얼마만큼 그 설계한 회사가 반도체 주문을 넣었을 때 얼마만큼 잘 만들어 주느냐, TSMC처럼 파운드리 또 이쪽이 엄청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게 좀 약하죠. 그래서 이런 쪽도 테마가 돌 수도 있고 메모리 쪽으로도 돌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슬슬 반도체가 돈이 들어오고 2차 전지는 좀 빠지는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뉴스 보셨다시피
화장품, 그리고 의류, 패션 이쪽. 그래서 뭐 움직였던 애들은 대표적으로 FNF 홀딩스, 공구먼 이런 애들이 좀 강했죠.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고 좀 시총 작은 거는 태평양 물산 이런 거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재료로 이제 센즈랩 다음 주 제가 이제 이거 공모주 청약을 했던 건데 세 주 받았습니다. 세 주 받았는데 요거 또 다음 주에 또 맛있게 한번 먹고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섹터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관심 종목은 뭐 이런 애들 다 보면 될 것 같죠. 뭐 AP 위성 이런 애도 올라오긴 했는데 잘 모르겠고 세트넥 아이도 같이 따라왔고. 그래서 이거 일론 머스크 요거 아까 뉴스 제가 안 읽었는데 이런 거 있었거든요. 스페이스 X 이제 인터넷 위성 인터넷 사업 이런 거 좀 엮어서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의류 패션은 이게 저번 주 금요일에 제가 오후에 갑자기 올라왔죠. 공구우먼이. 그래서 이게 또 다음 주에 움직이려고 좀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쵸? 그래서 AI 계속 보고 챗 GPT 로봇이 좀 조정이 크게 나왔는데 또 다시 올라갈 수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는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예, 더 눌려야 좋을 것 같아요. 금양이라던가 미래나노텍, 포스코, 엠텍 이런 애들이요. 그래서 가온칩스 뭐 이런 애들도 반도체 되니까 또 괜찮아 보이고 또 여기 이런 데 돌파해 주는지 봐야 될 것 같죠? 자, 마지막에 코인 얘긴데요. 일단 저 업비트 계좌는요. 1100만원 세팅을 해가지고 일단 풀매수를 때렸습니다. 8만원은 한 2, 3일 동안 수익을 냈던 금액이고 근데 이게 10% 20% 수익 기회가 있는 코인들이 있었는데 그냥 안 팔았거든요. 그냥 더 가겠지 하고서 근데 이거 못 먹어가지고 못 챙겼어요. 그래서 지금 손실 중이죠. 근데 저저번 주 그때 일주일 매매했을 때 또 58만 원인가 수익을 냈잖아요. 그래서 그 안쪽에 손실이어서 그 손실폭이 그 안짝이죠. 그래서 그래 좀 저는 이제 움직임이 괜찮아 보여서 지금 이제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은 얘가 이제 다음 주를 좀 준비하고 있죠. 다음 주 CPI를 앞두고 변동성이 나올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비트코인의 차트를 얘기를 할 때 많이 이제 언급이 되는 이동평균선이 이제 50일이랑 200일 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식에서 이제 5일이랑 20일선 얘기를 하죠. 단기 추세를 말할 때. 그래서 5일선이 20일선 위로 올라오면은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났다. 반대에는 데드 크로스 났다 그러잖아요. 근데 코인은 사시사철 1년 내내 장이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평을 좀 길게 봅니다. 예. 그래가지고 50일이랑 200일을 보통 트레이더들이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크로스가 났죠. 그래서 여기서 횡보만 해도 50일 이평이 계속 올라오고 200일선은 슬금슬금 이제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눌리다가 보통 이 50일선이 쭉 올라오면은 여기 타고서 한번 쭉 급등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어떤 매물대 얘기 앞전 상승의 매물대 얘기 있죠. 그래서 여기 구간에 지금 상단 가격에 지금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CPI를 앞두고 얘가 일단은 조금 올라가는 척을 했다가 CPI 전후를 해서 얘가 어디론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라주길 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CPI 당일날 좀 차트를 보고 얘가 좀 수익이 찍히면은 팔 생각도 하고 있고 그리고 수익이 안 찍히고 손실 중이어도
CPI 당일이라던가 이럴 전날이라던가 이럴 때 차트가 안 좋으면은 그냥 손절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왜냐면은 지금 주식을 오버나잇, 그러니까 지금 과매수를 많이 해놨어요. 주식을 제 그룹보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손절을 하고 또 주식 쪽으로 좀 예수금을 좀 채워서 리스크 관리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현재 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인은 한 일주일 단위 정도로 좀 사고 팔고, 한 일주일 정도 사서, 아니, 그러니까 사서 일주일 정도 홀딩해서 뭐 손절을 하든 존버, 그러니까 익절을 하든 좀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는데, 근데 마음 같아서는 지금 저는 코인이 이제 바닥을 가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 하락하면은 그냥 저는 코인파는 끝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존버도 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근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코인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비트코인 반감기인데, 비트코인 반감기가 내년이거든요. 근데 반감기 한 6개월, 8개월 전부터 이제 시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그 시기인데, 지금 이게 상승장 초입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존버를 하고 싶은데, 주식을 또 너무 많이 사놔가지고 또 비중 관리를 또 개같이 해놔서 또 걱정도 되네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 주 일단 또 제 무지성 지금 홀딩 매매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 안에 다 팔 테니까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